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일단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잠시 뒤에 새로운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또 가장 핫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였는데 발언이 참 재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애들하고 허접하게 노는 여자, 저런 여자한테 언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제가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은 향단이었다. 그래서 탄핵 당해도 싸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내 철저하게 당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이가 갈리는. 홍준표 경남지사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어떤 취지였습니까? 네, 홍준표 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약간은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에는 양아치 친박이라고 하면서 친박계를 강력하게 또 비난을 하더니 그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듯 하다가 오늘은 또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향단인,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이렇게 향단이에 빗대는 약간 비판을 넘나들면서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붙잡으면서 그러나 또 박 전 대통령을 감싸는 것 같진 않은 그런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현수 기자, 양다리 전략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그대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지금 친박계 주자인 김진태 의원과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친박계 지지층이 그대로 자신에게 와야 하는데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또 너무 비판을 하거나 또 너무 나아가서 박 전 대통령을 또 감싸거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 수위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 지사가 오늘 SNS에 올린 내용도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 가서 버디를 하고 캐디에게 팁 10,000원을 주면서 이제 내 전 재산은 26만 원이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를 책임졌던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여유와 유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약간의 훈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의 참 모습.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머와 여유를 진짜 배우라는 말인지 아니면 비꼬면서 우파의 스트롱맨을 자처한 자신의 모습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비시키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것인지 홍준표 지사의 오늘 SNS가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건 홍준표 지사만의 어떤 스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진태 의원도 이 인터넷 TV에 출연해서 이 전두환 정권이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 대학생 시절에는 이 본인이 살인마 전두와 구은 속에 빠져서 대학 생활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 했다. 근데 철들고 나서 보니 꼭 그런 건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옹호성의 발언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보수가 되려면 이 전두환 정부까지도 재평가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냐 보면 결국에는 이 보수를 끌어안는 문제인데 사실 이 TK를 중심으로 하는 진짜 보수라는 프레임에서 얼만큼 정통 보수냐. 근데 정통 보수권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두환의 어떤 독재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후자를 끌어안기 위한 김진태 의원과 또 더 나아가서 홍 지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안고 가야 될 부분을 지금 선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그 첫 번째 홍준표 지사의 발언, 춘향인 줄 알고 뽑았는데 향단이었다. 네. 탄핵당해도 싸다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렇죠. 헌재의 탄핵 결정문은 시정 잡배들한테나 쓰는 판결문 같다라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네. 이 양다리 전략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간에 서한한 기자가 얘기했던 김진태 의원의 발언도 들어보면 어쨌든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이런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제가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인지 물어보진 않았지만 홍 지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TK의 정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탄핵이 조금
무리하다,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좀 부당함을 느끼지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의 표현을 빌리면 허접한 여자라고 했는데요. 그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두고 이렇게 국정을 농단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TK에서도 상당히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홍 지사가 아슬아슬하게 하는 것도 TK가 느끼고 있는 정서 그대로를 좀 전달하면서 대변하고 그 지지층들을 끌어안으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층을 끌어안으려고 하면서도 한 가지 꼭 견줘야 될 상대가 있잖아요. 바로 바른정당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둔 게 아닐까요? 네. 어저께 마침 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 지사는 계속 바른정당과의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후에 한 발언은 조금 미묘하게 온도차가 있는 모습입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는 유승민 의원. 오늘 아침에 제가 대선 주자로서 첫 출근길에 오르는 유승민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중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 유승민 의원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로서 첫날인데요. 정치데스크가 제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새벽 6시를 조금 넘은 시각, 자택을 나서는 유승민 의원의 출근길을 따라붙었습니다. 언론에 처음 공개되는 유 의원의 차량 안. 뒤쪽엔 장거리 이동에 대비한 목베개 등 취침 도구들이. 손이 닿는 곳엔 휴지와 껌, 꼭꼭 숨겨둔 거울과 음악 CD도 눈에 띕니다. 베개? 마시는 물이 꼭 있어야 될 거고 거울 있으면 되고 그렇죠. 거울 보여주세요, 그럼. 아이 됐어. 하지원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조인성을 좋아했어. 조인성. 경선 현장에서 화제가 된 이모의 딸 유담양에 대해선 부끄러운 듯 말을 아낍니다. 무슨 화제가 돼. 그냥 아빠가 저 경선하는 날이니까 온 거지 평소에는 안 와요. 어젯밤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유 의원은 김무성 의원을 왜 업었을까요? 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 모이는 자리에서 누가 농담 비슷하게 한번 업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잠시 업어드렸는데 이렇게 업는데 이렇게 옷이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올해도 못 업고 잠시 업어드렸어요. 미끄러워서 못 업으신 거 맞으세요? 무겁게도 되게 무겁죠. 반문재인 연대를 모색해온 김무성 의원과 갈등설까지 불거졌는데 화해를 한 걸까요? 정리를 한 걸까요? 아무튼 보수 후보 단일화론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유 의원이 대선 주자로 확정된 직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 막판에 가면 어차피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이렇게 승부를 겨루는 게 맞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의 단일화 문제는 국민의당과의 단일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엔 친박들에 대한 출당 조건을 달고 당원권 정지입니까? 그거 정도 한 수준 가지고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출당 조치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부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누리고 호가호위하면서 사실상 보수를 망쳐놓은 책임이 있으니까 보수를 망쳐놓은 책임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과의 연대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국민의당이 거기가 과연 보수 단일화라는 이 범죄에 들어오는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러나 단일화 주도권을 잡으려는 한 흔들기, 야권의 지지율 흡수를 노린 자강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야권 주자들에게 밀리고 배신자 낙인까지 찍힌 유 의원, 후회는 없었을까? 후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는 후회 전혀 없고 지금 제 마음속에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하고 합친다? 돌아간다? 이런 생각은 진짜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전혀 후회 없고. 대선 주자로 뽑히면서 경찰의 근접 경호를 받으며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유승민 의원. 장미 대선의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현수 기자 새벽부터 간 것 같은데 바깥의 배경이 굉장히 까매요. 네. 몇 시에 간 겁니까? 네, 아침이 동트기도 전에 이제 한 5시 55분쯤 도착을 해서 유승민 의원이 아침에 라디오 일정을 의원회관에서 소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일찍부터 나가 있었더니 실제로 6시 5분이 되기도 전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현수 기자가 새벽 5시 45분부터 원내 교섭단체 가운데 첫 번째 대선 주자로 낙점을 받은 유승민 의원을 취재하고 온 리포트를 지금 보셨습니다. 그런 보람 때문인지 상당히 길게 리포트를 만드는데요, 이 기자.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또 저 보수 단일화 문제 얘기도 그렇지만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유승민 의원 그러면은 국민 장인으로 그렇죠. 유명했잖아요. 딸인 유담 씨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최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예, 저도 이제 국회 출입합니다만은 그 류담 씨 그 아이돌을 연상케 하는 귀여운 외모로 4.13 총선 때 무지하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첫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대구 사이가 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줄을 서기도 했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외모로 사실 정치인을 뽑는 건 아니겠지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 유세장에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에 나와주면은 사실 도움도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 유담 씨 미모가 인터넷상으로도 화제가 된 만큼 유승민 의원도 조금은 덕을 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유담 씨에 대한 얘기는 좀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굴 좋아하셨네. 아닙니다. 감기 걸리가 비밀거립니다. 태진에 만나보지. 아이고, 아닙니다. 뭐 이제 연대 뭐 이런 문제는 난 잘 모르겠어. 뭐 계산들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하고 과거에 내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도 있지만 이제 저는 내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고 이런 일이니까. 저 안철수 씨도 막 혼자 저렇게 막 내가 된다 하고 다니니까 지금 표가 모으는 거 아니야? 재밌어. 하여튼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 또 최석호 기자의 사기극에 당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의 딸인 유담 씨 영상을 보여주겠다 그러더니 이해창 전 총재를 만난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저 영상 이해창 전 총재를 오늘 오전에 유승민 의원이 찾아가서 예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석호 기자. 죄송합니다. 연대에 대해서 이해창 총재가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이해창 총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대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두 차례나. 근데 이제 연대 속에 빠져버리면 갈 곳을 잃어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그 정치권의 선배로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충언을 한 건데요. 나는 연대나 단일화가 경계돼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대나 통합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네, 연대에 대해서 경계론을 펼친 이해창 전 총재, 유승민 의원도 저런 마음을 받아서였을까요? 우리 이현수 기자가 찾아갔을 때도 연대에 대해서 좀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대방이 될 자유한국당에선 연대 문제를 갖고 두 유력 주자가 쿵땅쿵땅 또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의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 몇 명을 내보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선거에 이기려면 지게작대기라도 필요하다고 한 분이 그럼 저는 지게작대기 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도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고 있던 애들을 구박해가지고 내쫓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도대체? 협업적인 조치는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친박 패권이다. 대선이라는 것은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것이 대선인데 뺑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자의 비유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태 의원, 홍준표 지사가 연대를 위해서 친박계를 추출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새 여자 만났다고 애들 다 내버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유를 하고, 홍준표 지사 오늘 오전에는 지게 작대기도 써야 된다. 뺄셈 정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좀 어떤 속셈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김진태 의원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서문시장 논란을 저희가 한번 보도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김진태 의원이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위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친박계를 청산하겠다, 이런 약속을 바른정당에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김진태 의원이 화가 난 건데요. 홍준표 지사가 항상 지게 작대기도 대선 때는 다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게 작대기도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사실상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놓고 그 주자를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계속 설전에 벌여왔는데, 이제 바른정당 주자가 확정되고, 그러나 바른정당에서는 조금 미묘하게 온도차가 나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내용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홍 지사와 유승민 의원 키를 지게 될 사람이 두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어떻게 연대를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현수 기자, 두 네. 사람의 악연도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2011년도에 같이 당 지도부를 했었습니다. 2011년 7월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당시 당대표였고요. 유승민 의원이 2위를 해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된 지 4개월 만에 디도스 사태가 불거지고 당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홍준표 지사가 각종 쇄신안을 내놨지만 유승민 최고위원은 부족하다, 이걸로 부족하다며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특히 당시 2012년 대선까지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 대표의 등판을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던지게 됩니다. 이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나자 자연스럽게 홍준표 지도부가 해체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사실 당시에 당대표가 되고 4개월 만에 유승민 최고위원으로 인해서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홍준표 후보님 말씀 들으셨죠? 네가 최고에 나하고 당대표는 내가 한다. 여러분, 저 유승민이 DK라서 지방 출신이라서 당대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내부 정리를 한 후에 사퇴하고자 했던 저희 뜻도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되는 것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악연이 있는 두 주자인데요. 사실상 근데 현 상황에서 보수단일화를 안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친박계 청산, 진박들을 사실상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걸었고, 홍준표 지사는 사실상 인위적인 청산은 쉽지 않다라며 친박을 또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약간은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홍준표 지사가 친박계를 신경 쓰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지지층들을 그대로 끌어안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그대로 안아야 되는데, 친박계를 또 잠깐 이렇게 등한시했다가는 김진태 의원이 혹시라도 경선판을 깰 경우에는 홍 지사에게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정치적인 합의를 하려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최석호 기자. 유승민 의원이 더더군다나 홍준표, 김진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둘 다 재판받으러 갈 사람들인데 무슨 연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연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봅니까? 연대 가능성, 제가 어저께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빅텐트를 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나오셨고, 이제 새로운 빅텐트론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얼마 안 남겨뒀는데, 그분의 최측근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모두 연대하는 빅텐트가 우리나라에선 있어야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에서 빼야 할 인물들이 있다.
강성 친박이다. 친박과는 함께할 수 없다. 친문, 친노, 그리고 친박.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그러면 이 강성 친박들을 어떻게든 홍준표 지사도 정리를 하거나 거리두기를 해야만 빅텐트의 일환으로 어떤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분석이 정치권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